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 및 인공지능학과 조교수 김준영입니다. 제가 오늘 화학공학 인사이드에서 소개드릴 내용은 제 연구 주제에 대한 소개가 되겠고요. 실험,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반응기 설계와 스케일업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 연구 분야에 대한 간단한 오버뷰를 보여드리자면 저는 유동층 기반의 반응기 설계 그리고 스케일업 연구를 주로 진행해 왔습니다. 유동층 반응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된 관심사는 입자와 유체이고요. 이들의 거동 그리고 반응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유동층 공학이라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 유동층 공학과 더불어 유동층 반응기의 디자인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이드로다이나믹스와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이 하이드로다이나믹스에서는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히트 트랜스퍼, CFD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메커니즘에서는 메커니스틱 스터디, 연력학, 그리고 리액션 키네틱스 등이 고려가 됩니다. 이 다양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반응기의 설계, 그리고 추후 스케일업이 가능합니다. 제 주된 연구는 바로 이 유동층 기반의 반응기 디자인과 스케일업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스케일업 공정 연구를 위해서 나노미터의 스케일부터 미터급의 스케일, 더 나아가 랩 스케일과 파일럿 스케일까지의 연구가 모두 필요하고요. 먼저 가장 작은 스케일인 나노미터부터 센티미터 스케일까지는 유동화 연구에서 입자와 유체, 하이드로다이나믹스, 그리고 히든 매스 트랜스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리액터 모델링이 되겠는데요. CFD와 연력학적 모델링, 그리고 뉴메리컬 시뮬레이션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최적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머신러닝과 같은 AI 기법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TEA나 LCA 등을 사용해서 최적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후 실제 반응기 스케일업을 위해서 다양한 리액터 디자인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노즐이나 기체 분산판, 사이클론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스케일 그리고 기반이 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야가 바로 이 반응기 설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발표 자료 컨텐츠가 되겠고요. 첫 번째로는 유체와 촉매가 포함된 반응기 내 세퍼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반응기 내 입자의 분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반응기 내에서 두 가지 촉매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한 촉매는 시인가스로부터 DME를 합성을 하게 되고요. 다른 촉매는 DME에서 메틸 아세테이트를 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의 반응기 내에서 연속적인 반응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촉매의 분리가 선행이 되어야겠죠. 이를 위해서는 입자들의 중력, 부력, 그리고 항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입자의 크기와 밀도를 가정을 해봅시다. 먼저 A라는 입자가 B 입자보다 크기와 밀도 모두 큰 경우라면 당연하게도 A 입자가 반응기 내부에 가라앉겠죠. 입자의 분리는 굉장히 쉬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A 입자가 B 입자보다 더 크지만 밀도는 더 작은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분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분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방법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A 입자가 B보다 크지만 밀도는 작은 경우에는 입자 간 밀도 B, 크기 B, 그리고 부피 B에 의해서 입자들의 혼합과 분리가 결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체의 유속이 낮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자의 밀도 B가 크기 B보다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밀도가 무거운 입자가 반응기 하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체의 유속이 빠른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에 따른 영향이 더 지배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에 의해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라면 밀도가 작고 크기가 큰 입자가 반응기의 하단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입자의 부피 비율에 따라서 실제 공급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입자의 전반적인 분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입자의 분리와 혼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입자의 인트리먼트 혹은 비산이 되겠습니다. 케미컬 루핑을 포함한 유동층의 반응기에서 촉매를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 입자의 인트리먼트를 활용을 해서
재생 반응기로 촉매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와 압력과 같은 운전 조건들을 통해서도 입자의 인트레인먼트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케미컬 루핑 반응기에서 옥시전 캐리어가 온도에 따라서 입자 내부의 공급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입자의 덴시티가 낮아져서 엔트레인먼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전 조건들이 반응기의 장기 구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반응기 내 기체의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 고체 분리는 사이클론에서도 주로 일어나게 되고요. 반응기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응기를 예시로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반응의 전환율 그리고 선택도 최적화를 위해서 촉매가 반응기 내부에 어느 정도 계속 머물러야겠죠. 이를 위해서 촉매는 가스를 따라서 비산이 되지 않아야 하고요. 반면에 가스는 충분히 빠르게 반응기 외부로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유동층 공학에서는 실험뿐만이 아니라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CFD를 활용을 해서 기체와 고체의 분리 효율을 쉽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기체와 액체의 혼합 특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체, 액체, 고체가 모두 포함된 삼상 유동층의 경우에는 기상과 그리고 액상에 따라서 입자들이 혼합이 되거나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자들은 기포의 크기 그리고 구형도에 따라서 인트레인먼트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기포의 특성을 조절하는 것이 반응기의 성능을 좌우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를 제어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술이 선행이 되어야 다음에 설명드릴 반응기 설계 중에 기체 분산판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분산판의 설계에 따라서 입자들이 혼합이 되거나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리액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기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앞서 짧게 보여드린 CFD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유체역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반응기 기반의 모델의 경우에는 반응기의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반응기 기반의 모델링은 크게 메커니스틱 모델, 다이나믹 모델, 그리고 서머다이나믹 모델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앞서 두 개는 파이썬이나 매틀랩과 같은 인하우스 코드 기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연력화학의 경우에는 아스펜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커니스틱 모델의 경우에는 가버닝 이퀘이션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구성을 해서 반응기 내의 전환율 등을 예측을 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FD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반면에 이 방식은 상대적으로 디멘션 오더 리덕션 기반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모델을 개발하면서 간단한 입자의 강도 테스트만으로도 반응기 내부에서 입자들의 반응 중에 엔트레인먼트와 시간에 따른 미세먼지 생성량 그리고 입자의 사이즈 예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이나믹 모델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다이나믹 모델은 아주 한정된 조건에서 특수한 선험식을 바탕으로 모델이 개발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ergodic theory, 한국어로는 에르고딕성을 바탕으로 한 스토캐스틱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반응, utilization decay, Persian makeup ratio와 같은 입자들의 특성을 마이크로스코픽 이벤트로 두고 매크로스코픽한 이벤트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CO2 capturing efficiency 그리고 overall solvent conversion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modified tank series와 reaction kinetics 모델을 사용을 해서 반응기의 전체 시스템을 해석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tank series 모델의 경우에는 탱크의 개수가 정수의 개수로 결정이 되고 있지만 정수 개수가 아닌 경우에 예측이 더 정확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이 탱크가 정수의 개수가 아닌 것을 물리적으로
justify를 하기 위해서 이 partial tank를 도입을 해서 모델을 개조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간에 따른 CO2의 capturing efficiency 예측이 잘 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력화 모델을 사용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모델의 경우에는 feasibility test 그리고 operating range determination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바이오차 기반의 chemical looping reforming 반응기를 가정을 해서 운전 조건과 이제 autothermal reactor 조건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세션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과 프레딕션이 되겠고요. 첫 번째로는 머신러닝을 활용을 했습니다. 최근 머신러닝은 여기서 보여드리는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간단한 예시로 여기서는 바이오매스 유동층 가스화 반응기의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을 해서 싱가스 컴포지션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몬테카를로 필터링 기법을 사용을 해서 수소와 CO의 레이시오 최적화를 위해서 필요한 피처 임포턴스를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머신러닝의 자동화 기법을 도입을 해서 연구자들이 직접 모든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지 않고도 손쉽게 최적화가 된 머신러닝 모델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했고요. 이 기법을 사용을 하면 실제로 실험과 시뮬레이션 등 많은 연구가 필요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EA와 LCA가 되겠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공정에서 테크니컬 레디너스 레벨이 높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기존에 개발된 공정에 비해서 본인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공정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TEA와 LCA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일례로 바이오매스 기반의 DME로부터 메틸 아세테이트가 합성되는 공정에 대한 feasibility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트 오브 프로덕션과 글로벌 워밍 포텐셜을 통해서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의 합성법보다 바이오매스 기반의 경우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훨씬 적다는 것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반적으로 제 연구는 유동층 반응기의 설계와 스케일업이 주된 연구가 되고 있고요. 현재는 유동층 반응기 외에도 촉매 연구, 실험실 자동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최적화, 그리고 강화 학습 등을 통해서 공정 스케일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연구 분야에 대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QR코드나 우측 하단에 있는 연구실 웹사이트 주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혹은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